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세종에 손님이 와서 세종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일정을 짜시나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우선 인터넷을 열고 세종시 가볼 만한 곳을 입력하여 가볼 만한 곳 리스트 목록을 확인하겠죠. 행복도시라면 호수공원 갔다가 간 김에 대통령 기록관실, 금강보행교 20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죠. 놀이동산이 없는 세종시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곰이나 보러 가든지 20권 정도나 되겠죠.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해보면 한 번씩은 들어서 알고 호평도 있지만 악평들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온답니다. 극장에 가면 콜라와 팝콘은 극장에서 사 먹어야 한다는 것과 같이 입장료 본전 뽑으려고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속에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루 종일 맛도 없는 분식이나 돈가스나 먹고 짐 빠지도록 돌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는 드라이브 겸 지역별 맛집 투어도 하고 소화도 시킬 겸 우리 지역의 문화재들을 한 번씩은 돌아봅니다. 눈도장, 발도장도 찍어보고 역사관과 그 당시의 풍습, 문화들을 살펴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기도 하죠. 오늘은 세종시에는 어떠한 문화재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메모해 놨다가 그 지역에 갈 일이 있거나 맛집 투어 갈 때 코스로 잡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삶이 재미있습니다. 두 가지 코스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은근 맛집이 많은 부강면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바이크족이 뽑은 맛집 1위인 뼈다귀 해장국을 빼놓을 수 없죠. 부강면 면사무소 뒤쪽에 부강성당이라고 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그대로 지어져 있는 건축물과 오래된 종 한번 보고 부강역 뒤쪽으로 유계화 가옥과 홍판 서택도 한번 걸어보고 금강 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철길로 된 다리를 따라 금강을 건널 수가 있는데 벚꽃길을 따라가다가 정자에 앉아 금강 조망을 보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매일 일요일이라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시켜 먹으면서 멍도 좀 때릴 수 있습니다. 조치원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요즘은 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욕도 좀 먹으면서 닭떡볶이도 먹고 500년 전부터 잘 이어져 내려온 천연기념물 조치원 봉산동 향나무도 한번 보시고 일제강점기에 누에고치로 실을 뽑아낸 구 산일제사 공장도 둘러보시고 고복 저수지로 가서 2시간 정도 걸어보다가 커피숍 들어가서 저수지 풍경도 좀 보고 집에 오면서 복숭아도 한 박스 사면서 사장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흠집난 복숭아 한 봉다리랑 챙겨와서 집에 돌아오면 아주 알찬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백제의 수도 웅진, 지금의 공주의 일부가 편입된 지역입니다. 공주와 인접하고 있어서 문화재가 꽤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천연기념물은 아까 언급한 조치원의 봉산동 향나무가 있고 유형 문화재는 전이면 다방리의 비암사 극락보존 사찰과 연서면 기룡류의 효교비와 부강초등학교 강당 등 총 4개가 있습니다. 중요 민속문화재는 부강면에 홍판서택 유계화 가옥이 있고 기념물로는 운주산성과 내가 왕이 될 상인가로 유명한 김종서 장군 묘역을 비롯한 8개의 기념물이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로는 금남면 문절사나 소정면 대곡리 3층 석탑 등 10개가 있고 국가 등록문화재로는 세종 부강성당과 구산일제사 공장 2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남대문이나 동대문과 같은 건조물이 있는 유형 문화재와 연극, 판소리, 공예기술 등의 무형문화재, 절터와 고분, 성곽 등으로 이루어진 기념물, 홍판서택과 같은 가옥 및 관습 등의 민속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라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시도에서 지정하면 시도지정문화재라고 합니다. 문화재 자료라고 있는데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시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토지에서 가장 강력한 법이 장예와 관련된 장사법과 문화재보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지어놓은 아파트도 입주를 못하게 할 만큼 막강 파워를 가진 그 유명한 검단 신도시의 왕릉뷰 사건,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문화재청이 소송에서 져서 입주는 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이 항소했기 때문에 아직 법정 다툼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가 허용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입주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길 아주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연 경관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구의 편에 들어야 할지 난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보다 똑똑한 공무원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종시 행복도시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은 남쪽에서 금강 조망권이 나오는 유일한 생활권이고 대전 및 공주로 뻗어나가기 입지 좋은 지역입니다. 생활권별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보면 한솔동은 세종시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긴 하지만 입지가 좋아서 가재마을 종촌동과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첫마을 7단지 45평이나 첫마을 3단지 49평의 아파트의 경우는 금액대가 아주 높죠. 그런데 첫마을 한솔동의 핸디캡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파트 구조가 타 생활권에 비해 다소 좋지 않다는 것과 두 번째는 상업시설들이 주거시설과 다소 이격되어 있어서 상권이 편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종시 2-3 생활권의 첫마을 상가들이 100m만, 즉 한솔동 백제구분 역사공원에 자리만 했다면 세롬동보다 더 좋은 학원가와 상권으로 세종시에서 으뜸가는 지역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목원 개장이 늦어진 이유가 금개구리 영향이었다는 설과 백제구분 발견으로 상가 건축선이 후퇴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아무튼 문화재 보호구역의 영향력이 큰 것은 확실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의 행위 제한과 관련된 것은 실수요자가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 올리지 못하느냐의 기류에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문화재 경계구역으로부터 500m의 현상 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때문이죠. 또한 10년에 한 번씩 인위적이나 자연적 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현상 변경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세부 사항은 건축물과 도로, 지하 구조물, 신축, 중축, 개축 및 용도 변경이 첫 번째이고, 나무를 심거나 뽑는 것, 토지를 굴착하거나 절토, 성토하여 지형을 변경하는 것, 토석, 골재, 가공물 등을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광고물 부착 및 야적 행위 등이 현상 변경입니다.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시도별, 조례에 따르는데 소음이나 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 열 방출 등이 있고, 지하 50m 이상 굴착 및 토지 임야 형질 변경과 기타 문화적인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별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은 각각의 문화재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여 1구역에서 10구역까지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높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천연기념물 조치원 봉산동 향나무를 보시면 1구역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2구역은 평지붕의 경우 건축물 최고 8m 이하로, 경사지붕은 12m 이하로 건축해야 합니다. 3m는 평지붕의 경우 11m 이하, 경사지붕의 경우는 15m 이하이고, 4구역은 더 높이 지을 수 있겠죠. 공통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재축과 개축은 허용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등도 포함된다는 것.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는 위험물 저장과 축사 등 개별 심의해야 하는 것, 도로 및 교량 등의 유사 시설물의 신설 확장도 개별 심의를 해야 합니다.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해야죠. 전이면 비암사, 극락 보전의 경우에는 1구역과 3구역, 7구역으로 나뉘는데, 1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개축과 중축, 재축은 허용되고 딱 한 번에 하나여 10% 이내로 중축까지는 허용됩니다. 3구역의 평지붕은 8m 이하이고 경사지붕은 12m 이하입니다. 7구역은 조례에 따라 처리되며 10층 이상은 개별 심의해야 됩니다. 공통사항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해야 할 사항은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가 25m, 건축 면적은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건물이고, 도로, 교량 등과 유사 시설물 신설 및 확장과 반경 1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및 축사, 고물상 등을 설치할 때입니다. 영향 검토 구역 내에 기존 건물에 대해 개보수는 가용하고, 건축행위, 적용 경계구역이 1구역과 2구역이 걸쳐 있다면 상위구역인 1구역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김종서 장군 묘역의 반경은 300m입니다. 이것도 1구역과 3구역, 7구역으로 구분되고 비암사, 극락 보전과 동일합니다. 연기면의 연기향교는 반경 300m이고 일부러 좀 복잡해 보이는 것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6구역, 7구역으로 구분하고 2구역은 5m, 7.5m 이하, 3구역은 8m, 12m 이하입니다. 6구역은 17m, 21m 이하입니다. 공법에 건축법상의 1층의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4m입니다. 그렇다면 몇 층을 지을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 땅을 살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게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하는 것과 문화재, 공간 정보 서비스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등은 나중 문제입니다.
연기리의 34번지가 연기 향교인데 토지음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보고 지역주거 및 토지 이용 규제 등을 살펴보고 시도 지정문화재 구역이구나, 이곳은 행복도시 옆이라서 중점 경관관리구역이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곳이구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도시계획을 보고 문화재 보존지역의 반경을 살펴보고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재 공간 정보 서비스를 열람하면 해당 구역을 살펴볼 수 있고 문화재 보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까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세종시청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호소리는 하지 않고 내가 궁금한 거 확답은 못 받은 채로 생각할 거리만 안겨줄 겁니다. 귀찮고 신경 쓰기 싫다면 공선생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서 공선생을 통해 부동산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